오늘은 인생의 후반부, 5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특히 혼자 있는 습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커서 제 할 일 하고 있고 나만 남은 것 같다.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예전처럼 불러주는 자리도 없고 뭔가 허전하다. 그런 느낌들,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반세기 가까이, 아니 어떤 분은 그 이상을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괜히 이상한 아이가 되는 것 같았고, 청년기에는 사랑과 연애, 결혼을 통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당연한 코스처럼 여겨졌죠. 직장에 들어가서는 인간관계, 줄서기, 상사 눈치 보기에 바쁘고 사회 속에서 적당히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바쁘게 채우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달려왔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겨를도 없이 늘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게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외로움으로만 해석하시지만 사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를 챙기느라 자신을 잊어버릴 필요가 없는 시간,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시기죠. 이 시기에 혼자 있음은 결코 공허함이나 쓸쓸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혼자 있는 시간이 곧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와닿는 변화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매일같이 얼굴 보던 직장 동료들이 이제는 연락도 뜸해지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존재감이 작아지는 느낌도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누구를 만나지? 보다 오늘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사람을 만나러 다니거나 불필요한 모임을 억지로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나와 잘 맞는 사람,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많을 필요도 없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의미 없는 술자리, 허무한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깊이 있는 관계 하나만으로도 삶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젊을 때야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고 다시 일어나면 됐지만 이제는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50대 이후는 특히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는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수입이 인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 관리예요. 이 시기에는 돈 버는 능력보다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발로 걸어서 병원 갈 수 있는 능력이 더 소중합니다. 내 몸 하나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이고 자존감의 바탕입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나의 일상을 내가 직접 챙기며 살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부자고 가장 행복한 노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와서 밥 챙겨주지 않아도 오늘 먹을 반찬을 내가 만들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아침에 눈 떠서 내 발로 걷고 손으로 이불 정리하고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 쌓여 삶의 품격이 됩니다. 건강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별거 아닌 듯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굉장히 일관되고 철저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딱 5분간 심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오는데 걷는 동안은 절대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고 해요. 그 시간만큼은 생각 정리의 시간으로 쓰는 거죠. 어떤 분은 설거지하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식사를 할 때 꼭 계단 한 층 정도는 오르내리며 식후 산책을 하십니다. 그렇게 다리에 자극을 주면서 무릎 관절도 보호하고 혈액순환도 돕는 거죠.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심지어 반찬 하나 만들 때도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를 하나씩 사다 놓고 요리책을 보며 따라하고 맛을 음미하면서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방은 더 이상 귀찮은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창조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를 돌보는 방식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미는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마법 같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남을 위해 써왔어요. 자식 키우느라, 부모 봉양하느라, 회사 일하느라. 정작 내 손으로 만든 것, 내 마음이 기뻐서 한 것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시작해보는 시간입니다. 글을 써보는 것도 좋고, 수채화를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누가 잘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도 없습니다. 요즘엔 동네 문화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무료로 수업도 많이 열리고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것, 아직 내 삶에 처음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배우고 몰입하는 경험은 마음에 커다란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관계도 열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60세 넘어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1년 후엔 소모임에서 연주도 하시고 그걸 계기로 또 다른 동아리에 가입하셔서 전국 축제에도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시작이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혼자일 때 나 자신을 가장 잘 돌볼 수 있고 나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에 대한 마음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엔 자식이 잘못되면 내 탓 같았고, 자식이 바쁘면 내가 섭섭하고, 자식이 뭔가 빠뜨리면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하면서 혼자 서운했던 적도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식은 나보다 더 오래 살 사람이고, 그들의 삶은 이제 그들의 몫이다. 어차피 부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결국엔 자식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너무 속 끓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한다. 자식이 내게 뭔가 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큰 부모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돌보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위로해줘야 할 시기예요. 그렇게 내 삶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도 훌륭한 인생의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뭔가 시작해봐야겠다. 노년이 외롭기만 한 건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아름답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가 봅시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단단하길, 그리고 더 자유롭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